제35대 애틀랜타 한인회 백이성 인수위원장은 오늘 한인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34대 김유철 한인회장에게 인수위원회 위원 명단과 인수인계 목록을 전달하고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백이성 인수위원장은 김윤철 한인회장에게 애틀랜타 한인회 회칙 제47조와 48조에 의거 제35대 회장직 인수위원 명단과 한인회 서류와 자료 등의 제출을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인수위원회가 이렇게 서류를 주거나 이걸 하진 않았었는데 올해는 좀 특별한 상황이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 한인회 회칙, 인수위원회 명단 또 이제 그 기타 사항에 대해서 34대 김윤철 한인회장한테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다 이 바인더에 돼 있습니다. 이걸 전달식을 하면서 김윤철 회장님이 이 약속을 지켜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인수위원 5명 가운데 백이성 위원장을 비롯해 오영록 전 한인회장과 김은영 전 사무총장 그리고 이종원 변호사 등 4명의 명단만 공개됐으며 나머지 1명의 신원은 추후에 밝히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밝히지 않은 인물은 한인회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인물로 미공개한 것이라는 전언입니다. 백이성 위원장은 인수 목록을 김윤철 한인회장에게 전달했습니다. 인수 목록을 전달받은 김윤철 한인회장은 차기 한인회장이 어려운 시기에 한인회를 맡게 됐다며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적으로 그 35대 유용계 회장이 굉장히 또 어려운 시기에 이번에 또 임기를 또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으로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그 이번에 행사를 하면서 많은 마이너스가 있고 그런데 35대 이용계 회장이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부담이 안 가도록 최대한대로 준비해갖고 넘겨줄 예정입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부채 관련해 김윤철 회장은 코리안 페스티벌과 김치 축제를 개최하면서 발생한 부채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전직 회장 옛날에 코비드 19 때문에 빌렸던 거 빼고 나면은 요번에 코리안 페스티벌하고 김치 페스티벌 할 때 이제 대부분 이제 전체 마이너스 된 거에서 남아 있는 거 한 3만 불 정도 남아 있습니다. 전직 회장 한 2만 5천 불 되나요? 네. 또한 김윤철 회장은 임기 중 발생한 전직 회장단들의 후원금 2만 5천 달러와 한인회관 유틸리티비 미납 등 모든 것을 포함한다면 총 6만 5천 달러 정도의 부채가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이날 기자회견에서 언급했습니다. 한편 김윤철 회장은 제34대 한인회 정기총회를 오는 30일 오후 5시 한인회관에서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TN 뉴스 스티브입니다. 미국이 베이징 동계올림픽 외교적 보이콧에 이어 8일부터 시작된 민주주의 정상회의까지 중국을 배제하면서 압박에 나서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이 민주주의를 위한 연대가 아닌 세계의 중심을 유지하기 위해 분열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김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대면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8일부터 열립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이번 회의의 주된 목적은 세계의 민주주의 강화입니다. 각 민주주의 국가 정상들이 세계 권위주의에 맞서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자리합니다. 이번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는 한국과 대만을 포함한 100여 개가 넘는 국가가 참석하며 중국과 러시아는 초청국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최근 미국 정부가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을 선언한 데 이어 중국을 이번 정상회의에서 배제하면서 견제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이번 처사가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한 것이 아닌 세계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편가르기라며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민주주의를 논하기 이전에 과거 인디언 원주민들에게 저질렀던 자신들의 역사를 바르게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신장 위구르 자치구 인권 문제를 계속해서 언급해온 미국이 오히려 과거 미국에서 일어났던 아메리칸 원주민 탄압에 말을 아끼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중국은 미국이 민주주의를 정의 내릴 권한이 없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회의에 권위주의식 통치를 강행하고 있는 인도와 심각한 인권 탄압 정치를 하고 있는 필리핀이 참여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바이든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이번 회의의 목적이 실제로 민주주의를 위한 연대인지 분명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끊임없는 분쟁 속에 외교적 이익을 취해야 하는 한국 정부도 난감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KTN 뉴스 김상은입니다. 영킴 그리고 미셸 박스틸 두 연방 하원 의원은 한국전 종전선언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화당 소속의 두 한인 의원들은 북한 정권의 비핵화 약속이 없는 일방적 한국전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영킴 의원과 미셸 박스틸 의원을 비롯한 공화당 소속 연방 하원 의원 35명은 한국전 종전선언에 반대한다며 공동서한을 앤서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그리고 성김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 앞으로 발송했습니다. 공동서한에는 종전선언이 평화를 촉진하는 대신 한반도 안보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불안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며 전략의 분명한 위험성을 놓고 한국과 협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서한 내용이 보도되자 대한민국 외교부 당국자는 8일 언론 브리핑에서 종전선언은 현재의 정전체제의 법적 구조적 변화를 일절 의미하지 않는다며 평화법정 발효 시까지 유지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가 특정 국가의 의회 내 움직임에 대해서 공식 논평하는 것은 외교 관례에 맞지 않지만 오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을 비공식적으로나마 재차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대한민국 외교부가 미국 의회의 움직임에 대해 직접 반박 성격의 설명을 내놓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입니다. KTN 뉴스 스티븐입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을 김상은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12월 8일 오후 2시 50분 기준 미국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 환자는 5,034만 417명, 누적 사망자는 81만 3,171명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신규 확진 환자는 13만 13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1,972명 늘었습니다. 주변 누적 확진 환자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뉴욕, 일리노이 순으로 많습니다. 주변 누적 사망자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뉴욕, 펜실베니아 순으로 많습니다. 다음은 조지아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오후 2시 50분 집계에 따르면 조지아주의 누적 확진 환자는 129만 3,370명, 누적 사망자는 25,87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1,901명 증가했고 신규 사망자는 27명 늘었습니다. 다음은 카운티별 집계입니다. 귀네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11만 5,225명, 누적 사망자는 1,436명입니다. 화요일 대비 신규 확진 환자는 250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2명 늘었습니다. 풀턴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11만 4,608명, 누적 사망자는 1,693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239명 증가했고 신규 사망자는 2명 늘었습니다. 이상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이었습니다. 도요타가 노스캐롤라이나주 랜돌프 카운티에 12억 9천만 달러를 투자해 첫 전기차용 배터리 공장을 건설한다고 밝혔습니다. 생산 목표 시기는 2025년이며 공장에는 총 4개의 생산 라인을 설치해 가동 초기에는 연간 80만 개의 전기차용 배터리를 생산하고 이후 120만 개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또한 현재 미국에서 판매하는 차량 가운데 25%에 그쳤던 전기차 점유율을 2030년까지 약 70%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도요타의 새 공장은 도요타 통상이 10%를 출자하는 합작 회사를 만들어 운영하고 1,750명의 직원을 고용할 방침입니다.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 페이스북의 자회사 인스타그램이 그동안 10대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호 서비스를 공개했습니다. 아담 모셀이 인스타그램 최고 경영자는 블로그를 통해 이용자가 특정 시간을 설정하면 해당 시간에 인스타그램을 이용할 경우 테이크 어 브레이크라는 경고음이 뜨는 기능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스타그램 측은 해당 서비스 초기 테스트 결과 10대 이용자 90%가 경고 지시를 따랐다고 말했습니다. 또 부모가 자녀의 인스타그램 앱 이용 시간을 통제할 수 있는 기능도 3월부터 도입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 이용자의 자율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보장할 수 있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보고된 신규 확진자 수가 현지 시간 8일 7,000명대를 넘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역대 최다 기록입니다. 중증 환자도 840명으로 급격히 늘었고 하루 새 사망자 수도 63명으로 보고됐습니다. 예상보다 빠른 재확산에 비상이 걸린 방역당국은 재택치료 비중 확대와 행정지원 인력 확대 투입 등 서둘러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편 빠른 전파력으로 알려진 오미크론 새 변이가 한국에서도 발견되면서 앞으로의 확진자 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일보는 오미크론 출현과 서울 대학가 확진 사례 등을 감안하면 수도권 일대의 오미크론의 전파가 이미 일어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상으로 KTN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